안녕하십니까. 최영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주식시장이 그 미세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5거래 1연속 뭐 하락에 따른 그 반등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그 미세한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여전히 그 상승 추세선상에서 그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상승 추세 속에서 그 여전히 그 계속 그 워닝 신호들이 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지난 시간에 그 한번 제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그 기업가들의 그 심리 지수 간의 그 괴리도 그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다이버전스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그 가을 그 주식시장에서 그 눈여겨봐야 할 주식시장과의 그 다이버전스 그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그 미국의 그 블로그인 그 Knowledge Leaders Capital에서 그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생각과 곁들여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제 S&P 500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에 미세 조정은 받고는 있지만 그 307거래일 동안 그 마이너스 5% 이상의 그 조정을 받지 않는 이러한 그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하락률이 기본적으로 그 마이너스 4.2%에 그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1928년 이후로 이와 같이 매우 그 미미한 그 조정을 받았던 사례는 기본적으로 그 1964년도 1964년도에 그 마이너스 3.5% 그리고 1995년도에 그 2.5 마이너스 2.5% 그리고 2017년에 마이너스 2.8% 이후로 가장 그 낮은 그런 그 조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장이 그 상당히 그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그 9월이라는 그 계절성 효과가 작용하는 그 9월 달에 진입을 했고 그 페드가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그 축소하는 그 테이퍼링 실시 여부에도 그 관심이 모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국 그 부채 상한 한도를 그 늘려주지 않으면 한 달 내에 늘려주지 않으면 그 미국 정부는 셧다운 되거나 그 디폴트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인상 계획안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일부 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시장과 관련된 그 변수와 주식 간의 그 다이버전스 현상이 그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관한 그 5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그 변수들이 주식시장의 그 단기 변동성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미세한 그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그 괴리도가 의미하는 바는 오히려 미세한 이런 조정의 폭을 그 벗어나서 기존의 그 하락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컨퍼런스 보드든 아니면 뭐 미시간 대학이든 그 신뢰 지수가 S&P 500 지수와 그 괴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게 빨간색은 그 미시간 대학의 그 소비자 그 신뢰 지수인데 이 신뢰 지수의 그 전년 대비 그 변화율이고요. 파란색은 S&P 500 지수의 그 전년 대비 그 변화율입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프레드가 매우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프레드와 S&P 500 지수와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표입니다. 오른쪽 표입니다. 이게 표를 보시면은
이 비율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을 때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폭은 각각의 국면에 따라서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활동 관련된 지표하고 S&P 500 지수 간의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은 ISM 제조업 PMI 지수를 사용했고요. 이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율 비율과 S&P 500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좌측에 그렸는데, 이것을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드로 보면은 이렇게 매우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됐을 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기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였다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3분기와 4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다이버전스 현상이 적용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브레드스 지표입니다. 이 지수와 S&P 500 지수 간의 다이버전스인데, 브레드스는 기본적으로 S&P 500 종목군 내에서 200일 이등평균선을 상회한 종목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S&P 500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비율은 지난 6월 달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 소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종목 간의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힘이 한 곳으로 분산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워닝 사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브레드스 지표와 를 확장한 개념인데,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지표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군들의 AD 라인입니다.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뺀 거죠. 이 지수와 S&P 500 지수 간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동지표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얘기지만 6월달 고점으로 해서 탑 형성을 이루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힘이 점차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크레딧 지표입니다. 크레딧 지표는 미국 국채와 회사채 중에서 투기 등급 간의 스프레드를 나타낸 것인데, 이 스프레드와 S&P 500 지수 간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번 앞서 말씀드린 브레드스 지표와 거의 비슷하게 6월달 고점을 찍고 거의 원형 천정형을 그리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덱스는 S&P 500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가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달 이후에 크레딧이 축소되는 게 중단되고 있는 모습은 채권 투자자들이 기업 펀더멘탈에 대해서 다소 불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다이버전스 관련 지표들을 각각 따로 살펴보면 굳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표 간의 약간 난이도가,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다소 뒤틀려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몇 주 내에 그 시장은 그 변동성이 그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 저는 이제 그 제 바람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변동성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지표로 봐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기업이익의 그 함수라고 그 계속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9월 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날짜를 보면은 거의 한 12일 정도 거래일수로는 한 12일 물론 이제 추석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 이상이 남았는데 보름만 잘 버티면 기본적으로 10월 달부터 다시 또 미국의 그 3분기 기업 실적 그 시즌이 돌아오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10월 달부터 기본적으로 12월 내년 1분기까지 주식시장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9월 달 흐름 자체는 그 전통적인 그 개념에 보면 흐름에 비춰보면 그리 그 9월 달을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제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먼저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2분기 그 EPS 그 추정치는 그 S&P 500 그 EPS 실측치는 그 54불이었는데 3분기에는 그 55불로 2분기보다 그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발표될 그 2분기죠. 2분기 기업 실적도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도 그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 그 주식시장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9월 달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이를 잘 견뎌내면 그 긍정적인 흐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그 워닝 사인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승 기간 상승폭 또는 하락 기간 하락폭은 항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그 넘어서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런 그 계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8월 달도 이런 예상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도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아직 보름 이상이 남아 있지만 조정폭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하락하거나 하락 기간이 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또는 이제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또는 펀드 이런 것들을 그 보유하는 것은 바이 앤 홀드는 상관없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투자에 나선 분들 아직도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걱정이 돼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그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레버리지는 좀 그 축소를 해서 안정적인 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그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항상 그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